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북녘 동포 여러분, 저는 어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100세 할머니의 약국입니다. 앞서 인생을 살아온 선배들의 이야기를 새겨들으면 공통적인 주제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살아온 제 인생에 할머니의 조언 중 제가 지켰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후회는 백해 무익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행히도 단순한 제 성격에 지난 과오에 대해 짙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 그것이 조금 실천했던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특히 바꿀 수 없는 환경을 탓하는 것, 그것을 후회한다 한들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을 느꼈죠.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것과 발전할 수 있는 일을 바라보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우리가 분단되었다는 사실은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가 통일이 될 거라는 변화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함께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준비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RBS에서 전해드리는 복음과 자유의 소식을 들으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하루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오늘 하루를 통일을 기대하는 가득 찬 마음으로 귀히 여기며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날씨 전해드리면서 RBS 시작합니다. 북한 종합 날씨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 오후까지 함남과 황해도 곳에 따라 소나기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흐리고 곳에 따라 비, 아침부터 오후 사이 황해도 곳에 따라 소나기 오겠습니다. 글비는 전 지역 흐리고 저녁까지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5에서 30mm, 함남과 황해도 5에서 50mm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흐리고 오후부터 글피까지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8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후에 비, 글피는 오전에 비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흐리겠습니다. 모레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오후부터 글피까지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해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부터 글피 오전까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글피 오후는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0편 5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오늘은 북녘의 고향을 두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온 유일한 형제의 이야기를 이어서 전합니다. 탈북을 시도했지만 한국행으로 오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났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함받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몰래 예배를 하며 지냈지만 더욱더 조여오는 감시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예배는 한국행을 더 굳히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 친척 집에 저기 뭐 누가 결혼한다 이렇게 소문 쓱 흘려놓고 가족이 다 같이 탈북을 하게 됐고 우리는 그때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문교회는 좀 작아서 그런데 연길이 좀 교회가 큰데 그런 데를 찾아가면 약간 내가 얘기한 저기 과기대 연변 과기대에도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과기대가 있는 건 몰랐으니까 연변 저 연길에 가면 그 도시가 좀 크니까 거기 교회당도 크고 혹시 가톨릭 성당도 큰 게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좀 도움 요청하면 혹시나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지 않을까? 이걸 기대하고 갔던 거죠. 그냥 무모하게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간다 하고 나올 때 성경책을 하나 이게 가장 그 대표적인 성경을 몰래 숨겨가지고 거기를 통과하는데 그 경비군이 그거 다 지켜요. 짐도 수색하고 저기 그쵸. 어디 가는지 다 확인하고 그때 가을이기 때문에 식량을 이렇게 유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지키는 경비 초소들이 있었어요.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또 성경을 또 결국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이 성경을 지니고 가야 안전하다는 거야 또. 근데 우리는 참 그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었죠. 발견되면 다 죽는 건데. 아무튼 막 그러면서 옥신각신 이렇게 막 하면서 결국 가져가기로 했고 그걸 지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고 그게 발각이 안 되고 그것도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기적까지 통과가 된 거예요 거기를. 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진짜.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탈북을 하게 됐고 중국을 갔더니 그게 진짜 말 그대로 그때만 해도 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으로 오는 길은 저기 홍콩까지 가서 홍콩에 그때 중국에 반환되기 직전이었어요. 97년도에 반환됐고 우리가 96년도에 탈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 가면 유엔 고등난민 판무관 이런 사무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가야 이분들이 난민으로 해가지고 해외로 갈 수 있는 이게 길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그쵸, 이런 정보는 전혀 몰랐고 홍콩까지 가는 것도 사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았고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뭐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막 간 거예요. 중국을 가서 막 진짜 연길까지 가가지고 교회당 찾아가서 도움 요청하고 우리 한국 가고 싶은데 좀 가게 좀 도와주세요. 막 가서 사정을 했어. 가톨릭 성당까지 가서 막 했는데 안 도와주는 거죠. 기약할 수 없는 한국행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넓은 낯선 땅에서 도망자 신세로 계속 하루하루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저 잡히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일하고 적은 월급으로 생활하며 떠돌고 밥 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여기도 사실 우리 중국 공안에서 늘 이게 지켜보는 데고 우리가 괜히 도와줬다가 걸리면 우리가 큰 타격을 받아요. 이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거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몰래 조용히 어디 가서 저 어디 뭐 안쪽에 어디 가서 살든지 그렇게 하시든지 집으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시든지 그렇게 해야 된대요. 저희는 너무 막 사실 실망이 컸죠. 그쵸.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너무 막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 4식구가 가가지고 여기 4명이 같이 돌아다니다가 위험하니까 잡힐 수도 있고 2명씩 쪼개지기로 해가지고 결국 그냥 2명씩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막 간 거죠. 저는 우리 큰형님하고 밀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러시아하고 국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를 통해서 가면 이게 사람들이 이거 보따리 장수로 러시아 그 밀무역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우리 조선족 동포들도 많고 그 사람들과 무리에 섞여서 러시아로 가면 그것도 중국보다는 안전하지 않겠냐. 한국으로 못 가면 러시아라도 가자. 중국에서는 자꾸 잡혀서 북한으로 보내니까 러시아 가면 그래도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밀산으로 가려고 막 올라가다 기차 타고 가다가 또 누가 또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나타나서 그 사람을 따라서 다른 데로 가게 됐어. 그 조선족 우리 또 저 마음이 착한 또 이런 아저씨를 만나서 그분이 결국 북조선에서 왔다니까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가을 거두기가 막 시작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일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필요했던 거지. 그런 아마 계산도 하고 우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자마자 한국도 안 되고 러시아 가는 일도 안 되고 중국에 중국 머물렀어. 저 흑룡강성 한참 그 두만강에서 빨리 기차 타고 한 9시간, 열 몇 시간을 가야 되는 엄청난 저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얼빈보다 더 북쪽에 있는 예, 그 가목사라는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다 가니까 다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 그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처음에 가니까 뭐 그때는 탈북민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밖에. 그러니까 뭐 북조선에서 왔다면 다들 막 신기하게 우리를 막 구경한다고 막 집에 찾아오고 그 주변 동네에서도 막 찾아오고 이랬어요. 아, 근데 신고는 안 하나 봐요.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도 그냥 잘 모를 때였고 근데 공안에서 알면은 사실은 이게 잡아서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안에까지 나중에는 얘기가 다 들어갔어요. 북조선 애들이 몰래 여기 와서 있다. 근데 그냥 같은 동포고 하니까 다 그 경찰들도 우리 조선족이고 하니까 그냥 눈 감고 조용히 있다가 2달만 그래서 우리가 있다가 차라리 안전을 위해서는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도시에 있는 국수 공장에서 사람이 필요하다. 일할 사람 필요하니까 데려가겠다. 이래가지고 잘 도시에 숨는 게 더 안전하거든요. 우리를 드러내지 않아도 몰래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농촌은 다 드러나요, 이게. 그쵸. 오히려 더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감옥사 시내로 들어가서 그 국수 공장에 가서 일을 또 막 힘든 일을 제가 15살부터 일을 했죠. 5년의 방황을 끝으로 길이 보이던 한국행 탈북. 그러나 유일한 씨는 발각되어 북송이 되고 맙니다. 노동단련대에 가서 2개월 동안 모진 노동을 한 후에 풀려났지만 건강이 많이 허약해졌습니다. 결혼한 누나의 집에서 신세를 지며 요양을 하게 됐습니다. 망가진 건강이 조금 되돌아오도록 돌보아준 누나. 누나가 결혼한 집에 처음 가본 이란 씨는 누나의 살림살이가 가난한 것을 알고 차마 그냥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란 씨는 다시 중국에 가서 돈을 모아와 누나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기약 없는 마지막 고향 땅 같은 곳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다시 둘러보고 정리를 하고 다시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야 뭐 어디 뭐 오갈 데도 없죠. 뭐 이게 뭐 잡히면 끝장나는 건데 북한으로 끌려가는 건데 그러니까 막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진짜 흘러가는데 그래서 주는 밥이나 정말 먹고 이 밥 먹는 게 어디야. 북한에서 맨날 그 배고파가지고 그렇게 거의 뭐 굶주리다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막 이 밥에 고깃국이 그냥 넘쳐나는 거야. 그것만 해도 그걸로 감사하면서 그걸로 일단 1차적으로 위로하면서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니까 해결돼. 근데 언제까지든 이 북한이 다시 열려야 우리는 돌아가겠지, 고향으로 가겠지. 그때까지 일단은 신변 안전하게 잘 이렇게 있다가 돈이나 좀 모아서 이제 빨리 개혁 개방하든지 하면은 북한으로 가야지. 뭐 그냥 일말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숨어 사는 거죠 여기서. 하여튼 뭐 굉장히 그냥 열악한 상황에서 숨어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탈북을. 그래서 이게 한국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중국에서 숨어 사는 처지가 된 거죠. 이미 뭐 북한 다 떠나왔으니까, 다 버려두고 왔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하나 이거 분명히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중국에 이 교회도 있고 이 분명히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늘 꿈꾼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 한번 짬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디 그 주변 다른 동네에 누구를 찾아갔다가 거기 한국 선교사가 어디 저 옆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선교사가 왔다더라. 이걸 들은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간 거야 무작정. 그랬더니 그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마치 그 선교사가 누구냐? 그때 그 하얼빈에서 사실 지하 신학교를 한다고 조선족들 제자 양육하고 그 신학 교육을 하고 이런 단체였던 거예요. 이게 이 총신대 한국의 총신대 계열에서 들어온 그런 NSM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에서 하는 그런 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 마치 막 탈북민들이 막 들어올 때였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탈북민들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잘 됐다. 그럼 우리 그 신학교 이런 걸 하니까
근데 거기가 성경 통독반이었죠, 나중에는. 네. 주로 성경 통독을 많이 했으니까, 그럼 오라. 우리 여기 와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성경 같이 읽으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뭐 저희 아버님은 뭐 꿈을 이룬 거죠. 그러게요. 그렇게 또 만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일단은 우리 아버님 먼저 갔고 나중에 우리를 다 이렇게 데려간 거죠.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 세월이 한 5년을 쭉 지나간 거예요. 중국에서 몰래 숨어 산 세월이.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선교사님 만나서 그 안에서 그래도 나름 양육도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지원군이 그렇죠. 있는 채로 보낸 거죠. 예, 안 그러면 밖에서 그냥 그쵸. 일이나 주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건데 다행히도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는 북한에서부터 이미 예수를 믿기로 했고 그쵸. 예, 그래서 그걸 되게 원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연결돼서 성경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잘 지내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 물론 도시는 각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지만 네. 그냥 너희는 일단 여기서 신앙생활 하나님 잘 믿어서 일단 잘 준비되면 앞으로 뭐 북한이 뭐 어떻게 언제 열릴지 몰라도 열리면 거기 가서 뭐 저기 선교해야 되지 않겠냐. 뭐 늘 그런 마인드였고요. 그거는 뭐 또 단체마다 좀 달라요. 그쵸. 이걸 적극적으로 한국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이걸 한 단체가 있고 저희는 그건 아니었는데 혹시 그 하는 단체가 있으면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가는 경우가 나중에는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게 막 주변에 보니까 누가 어디서도 누가 갔다더라. 한국에 갔대. 분명히 가는 길이 있는 거잖아. 알아봤더니 이게 보면 동남아시아 통해서 가고 몽골 통해서 가고 그때부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안내하는 브로커들도 막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 갈 수 있구나. 딱 주변에 가니까 우리도 갈 수 있겠구나. 딱 그때부터 준비를 또 했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막 그동안 몰래 돈 그때 일해서 뭐 저축해 놓은 돈도 있었고 그걸 또 찾아서 한국 가야지 이러고 딱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공안에 잡힌 거야 이게 2001년도에 예 아마 가족이 같이 잡혔으면은 나오기 또 쉽지 않지 이게 또 서로 말도 달라지고 이게 처벌이 달라지니까 저는 혼자 떠돌이 생활하다가 난 몇 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 너무 배고파서 누가 아무개가 꼬드겨 가지고 나 중국 건너간 거야 이렇게 그 보이부에 가서 그 진술할 때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얼마나 떨리셨어요. 예. 가족은 그럼 그 사이에 다 이제 중국에 그냥 있었고 다행히 잡히지 않고. 다행이다. 예, 그 이후에 막 많은 사람들 줄레 그 통독반에서도 다 잡혀 나왔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아버님하고 형은 또 좀 멀리 어디 저기 잘 피해서 가셨죠. 서안이라는 곳에 또 멀리 가가지고 숨어 있다 보니까 안전했어요. 내가 딱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다시 거기 누나가 지금 이선 시집간 누나가 있어요. 그 누나한테 가서 한 달 넘게 몸조리 좀 하고 그때 몸이 많이 허약해가지고 그걸 몸조리 하면서 다시 또 어떻게 탈출할까 궁리해가지고 2002년도 초에 딱 풀려났으니까 풀려나고 한 달을 뭐 한 겨울 1월 기간 동안 그걸 몸조리하고 준비해서 다시 탈출을 한 거지. 그때는 얼음을 타고 저기 두나강 넘어서. 이제 누가 그때 브로커도 누가 소개해주고. 이제 아니까 좀 어느 그렇죠. 정도. 보니까 브로커도 있는데 브로커 통하면 돈을 줘야 되고. 그럼 좀 안전하게 올 수는 있었겠죠. 근데 내가 가서 만나도 봤어요. 넘겨주겠대요. 안전하게 넘겨주겠으니까 돈만 가져오라 이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딱 기도해보니까 마음이 불편했어.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냥 내가 그냥 혼자 가는 게 낫겠다. 이래서 혼자 건넜는데 안전하게 했고 그 다음 내가 그때 생각한 게 누나를 거의 한 5년 만에 만나는 건데 보니까 너무 사는 게 막 힘든 거야. 집을 한쪽으로 누구 남의 집에 막 겹방살이를 하는데 집을 한쪽으로 자기 집을 짓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집 짓는 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어디도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막 이러니까 힘든 거야. 사는 게 너무 좀 짠하더라. 밥은 먹고 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이번에 나왔으니까 좀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중국 가서 좀 어떻게 주변에 뭐 목사님들도 교회도 있고 뭐 좀 도움 좀 받으면 좀 얼마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꼭 한번 나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넘어가서 한 보름 정도를 막 돌아다니면서 또 하나님이 또 막 그 기적같이 또 막 돈을 또 막 주더라고요. 네네네. 뭐 그냥 막 여러 사람 막 보내줘가지고 그때 거의 막 $1,000 이상을 돈을 장만했어요. 북한에서 굉장히 큰 돈이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또 넘어갔네. 뭐 옷도 막 한 짐 짊어지고 막 그 눈발에 아주 거의 허리까지 차는 눈을 뚫고 그렇게 건너가서 또 도와주고
거기서 몰래 또 보름 동안 숨어 있으면서 이렇게 좀 있다가 내가 옛날에 살던 그 마을에도 잠깐 가보고 친구도 만나고 거의 약간 마지막 예. 이제 정리하듯이 가신 거군요. 예, 네, 그렇게 네. 하고 다시 또 탈출했죠. 아. 2002년 2월 23일 그 얼음이 녹기 전에 내가 지금 안 가면은 이제 얼음 녹으면 못 가겠다. 여기에 붙잡히겠다 뭔가. 얼음 위로 이제 가시는 예. 거니까. 그래서 네네네. 그냥 막 급하게 또 해가지고 네네. 넘어왔죠.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건데 길은 알고 있었거든요. 네. 먼저 아는 형이 먼저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브로커를 보내준 거예요. 연결해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얼빈에서 떠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탈북 성공. 2002년 7월에 그게 한국까지 오게 된 과정이에요. 한국행으로 탈북했지만 다시 북송을 당하고 또 탈북을 하기까지 한국에 오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6년 만에 대한민국에 도착한 감격. 다음 이 시간에 한국에 온 이후에 지낸 시간들 3부를 전해드립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동역동포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욕되게 하려느냐, 헛된 일을 좋아하고 언제까지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너의 헌신을 돌보고 기억하신다.